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렵고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졌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품어온 아픔과 편견, 그리고 잊지 못할 상처들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 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었고, 그곳은 옛 문제와 아픈 기억들로만 가득하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서울로 떠나게 된 그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었답니다. BBC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를 받았었는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첨단 기술의 나라임을 직접 확인하라는 말. 한마디에 제 오랜 상처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아픈 기억들이 단 하루 만에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게 되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여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최첨단 기술이 도처에 자리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들이 저를 반겨주었었죠.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작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깨닫게 되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현지 기자 민재님과 수진님,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어요. 한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슬픔이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이야기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갔었답니다. 이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는 세계 최강의 미국 엘리트들이 한국을 단 하루 만에 인정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지식과 배움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한국은 이미 미래로 도약하고 있었었답니다. 여러분, 이 자극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저와 함께 놀라운 진실을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리며 한 번쯤 여러분도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였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의 일을 잊지 못했었습니다. 런던에서 자라면서 영국은 풍부한 역사, 웅장한 성, 뛰어난 발명품들로 최고라고 늘 들었었고, 유명한 영웅들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제 나라만큼 중요하거나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리라고 하며 BBC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영국인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를 다르게 느끼게 한 무거운 비밀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 한국인인 어머니께서 작별 인사도 없이 우리 가족을 떠나셨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었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으며 화도 났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아픈 날이 떠올라서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애썼었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했었지만 그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었어요. 누군가 한국 음식이나 케이팝 음악 또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언급할 때마다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한국은 옛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문화도 영국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영국식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었고, 심지어 한국에 관한 뉴스도 보지 않고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었어요. 제 생각 속에서는 안전하다고 느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었죠. 저는 방 안에 앉아 영국 역사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꿈꾸던 날들이 많았었어요. 어머니께서 떠나신 결정은 어머니의 선택일 뿐이며 제 탓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각했었죠. 하지만 라디오에서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 기술에 관한 포스터를 볼 때마다 슬픔이 밀려오곤 했었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하나는 제가 속한 곳이고 다른 하나는 항상 두려웠던 곳이었었죠. 비록 기자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었어요. 밝은 도시 불빛이 옛 전통과 섞여 있고 현대 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깊고 따뜻한 감정을 만나는 그런 곳을 상상했었는데 어린 시절 아픈 기억과 충돌하여 그런 생각들을 무시했었어요.
친구들에게 제 일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을 거의 말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꼭 닫아두고 영국에 집중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었었죠. 익숙한 일상과 고향에 대한 편안한 이야기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었어요. 마치 한 번쯤 다시 한번 그곳을 바라보라는 속삭임처럼 말이죠. 런던의 BBC 사무실에서 밝은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뉴스를 읽으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사장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며 엘리자베스, 회의실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었고 제 책상에서 당장 자리를 떠나야 할 정도로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었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 보니 동료들이 큰 탁자 둘레에 모여 있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하지만 흥분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었고 저는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애쓰며 자리에 앉았었어요. 사장님께서 앞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었어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 분야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로 가셔서 이 흥미로운 변화를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었어요. 한국? 그동안 약간의 아픔을 느끼며 회피했던 나라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떠나신 후의 슬픔과 기억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어요. 저는 늘 한국을 옛 문제와 아픈 기억이 가득한 곳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었죠.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취재 내용은 한국이 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현대적인 뉴스룸,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다뤄주십시오. 이 과제는 단순히 기계나 컴퓨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었어요. 이 과제가 저에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기회가 될 것임을 깨달았었죠.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심장이 더욱 크게 뛰는 것을 느꼈었어요. 조용히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엘리자베스. 한국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 전통과 놀라운 신기술이 어우러진 나라입니다.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사장님 눈빛에서 반짝이는 열정을 보며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는 것을 느꼈었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로 회의실을 나왔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기억들을 마주할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들었었어요. 저는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었는데 밝은 도시 불빛, 미래형 건물, 웃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마치 빛의 줄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그리고 모두가 서로 돕는 바쁜 거리를 상상했었어요. 친절한 한국 기자들도 만나서 진짜 한국을 보여주리라 상상했었죠. 과제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번 여행이 새로운 나라뿐 아니라 제가 잠궈두었던 제 과거의 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었어요.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느꼈던 무거운 감정들이 현대의 생동감 있는 한국을 보며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죠. 혹시 한국은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날 바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하였었어요. 좋아하던 노트북, 펜, 그리고 여러 번 취재할 때 동행했던 작은 카메라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었고 짐을 다 챙긴 후 짐가방을 바라보며 설렘이 스미는 듯한 떨림을 느꼈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업무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알 수 있었었죠. 저녁이 되어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었어요.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볼 준비가 되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었고 마치 새로운 모험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었어요. 서울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도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었어요. 눈을 감고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상상했었고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도시, 각자가 이야기 있는 그런 도시를 마음속에 그렸었어요. 열린 마음을 갖고 제 심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약속하였었고, 낯선 곳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었어요. 그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칠 때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었죠. 이번 여정은 BBC를 위한 취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일부를 찾기 위한 여행이 될 것임을 깨달았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렸었어요. 처음 본 것은 모든 것이 밝고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었어요. 공항은 매우 넓었고 높은 천장과 많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벽이 인상적이었었어요. 로봇들이 짐을 도와주고 있었고 큰 디지털 스크린에는 선명하고 다채로운 글씨로 비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었어요. 저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었죠. 처음에는 새로운 풍경과 소리에 약간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공항 구석구석마다 발전과 혁신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보였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기다란 대기실에서 멋진 기기들을 보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었어요. 저는 이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구나. 예전에 떠올렸던 그 옛날의 힘들었던 모습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활기찬 곳이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었어요. 입국 심사와 짐 찾기를 마친 후 저는 공항 내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었어요. 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과 친절한 안내 표지판들이 있던 곳이었었어요. 터치스크린 기계에서 티켓을 구매하였었고 간단하고 빠른 절차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었고 기차가 부드럽게 선로 위를 달리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었어요. 높은 빌딩들, 푸른 공원, 분주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었어요. 이용객들이 서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차분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역 안에 감돌고 있었었어요. 저는 마치 이 도시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혹시 이곳에서 오래된 의심들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내릴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 역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디지털 아트가 벽을 장식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밝은 불빛과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어 길 찾기가 쉬웠었어요. 저는 마치 미래와 아름다움, 질서가 공존하는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어디를 가도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역 밖으로 나와 서울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었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현대적인 마천루가 전통 건물 위에 우뚝 서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넓은 보도에서 빠르게 걷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었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예를 들어 잘 관리된 보도와 다채로운 거리, 표지판들이 옛것과 새로운 것이 섬세하게 어우러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었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현지인들이 작게나마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분수대 근처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작은 깔끔한 카트에서는 맛있어 보이는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었어요. 갓 구운 빵, 매콤한 음식, 근처 공원에서 풍기는 꽃향기가 공기 중에 어우러져 있었고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었어요. 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담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메모도 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저는 약속, 에너지,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한국의 한 면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였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창가에 앉아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었어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여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었고 예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잊으려 애썼던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있었었어요. 그러나 이 현대적이고 친근한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의 불꽃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옛 상처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곳일 수도 있겠다고 깨닫게 되었었죠. 그 조용한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앞으로 모든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였었어요.
배우고 관찰하며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었죠. 아직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서서히 제 시각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준비하였었어요. 오늘은 이 새로운 한국을 더 잘 보여줄 사람들을 만날 중요한 날이었었거든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고 나서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향해 나섰었어요. 보도를 걸으며 저는 주위를 꼼꼼히 살피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친근한 얼굴들을 발견하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밝은 인사 소리도 들리더니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한 젊은 남성분이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취재 과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새로운 친구분께서 자신을 민재라고 소개해 주셨었어요. 민재님은 현지 기자로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도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만나 뵙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서울에는 당신이 즐기실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인사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현지 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었죠. 저희는 오늘의 시작으로 현대방송센터를 방문하기로 하였었어요. 건물로 향하면서 민재님께서 그 센터에서 최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는 스마트 컴퓨터, 터치스크린, 심지어 카메라 관리를 도와주는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모든 기기들이 마치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귀 기울였었어요. 현대 기술과 창의적인 언론이 결합된다는 생각에 저도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었죠. 방송센터 내부에 들어서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생방송 뉴스가 흘러나오고 기술자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어요. 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민재님께서 기술만큼이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려 애쓰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예전의 한국에 관한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었어요. 방문 후 민재님과 저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달콤한 한국 차를 마시며 민재님께서는 서울에서 자라시며 느꼈던 자부심과 어린 시절 시장에서 놀고 전통 축제를 즐겼던 추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현대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주었었고 저는 호기심과 영감을 느끼며 집중해서 들었었어요. 또한 민재님께서 수진이라는 또 다른 젊은 기자분도 소개해 주셨었어요. 수진님은 카메라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참 좋아하시며 밝은 눈과 열정적인 미소로 저는 한국의 진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디를 보시든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희는 함께 근처의 공원으로 걸어 나갔었는데 그 공원은 꽃이 만발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하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롭게 느껴졌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도시가 저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초대하는 느낌을 주었었죠. 걸어가던 중 민재님께서 한국의 발전이 단지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해 주셨었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곤 합니다. 분주한 거리에서도 낯선 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 할머니께서 젊은 여성분께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았었고 몇몇 10대들이 간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도 목격하였었어요. 서울의 일상에서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민재님과 수진님과 함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맛있는 한식 요리를 즐기며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한국의 따뜻한 영혼과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신이 났었고 한국에 대한 제 옛 고정관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스스로에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었어요.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다짐하였었고, 새로운 친구분들이 보여주신 한국의 생동감, 에너지, 그리고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어요. 그 약속과 함께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었죠. 어느 한적한 오후, 저는 호텔 근처의 작고 매력적인 카페를 탐방하기로 하였었어요. 민재님과 수진님을 만나고 난 후 희망과 열린 마음을 느끼고 있었었기에 평범한 일상 속의 한국 모습을 더 보고 싶었었어요. 카페는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자연광이 들어오고 따뜻하고 아늑한 나무 테이블들이 자리한 단순한 곳이었었어요. 저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달콤한 한국차 한 잔을 주문하였었죠. 앉아 있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대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마음은 평온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었어요. 이 새로운 곳에서 혹시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었죠. 그때 문 근처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한 여성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매우 익숙해 보였었는데 처음에는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었어요. 저는 차에 집중하려 하였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그 여성분께 다가갔었는데 제 심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빠르게 뛰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었고 갑자기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었어요.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이셨었어요. 수년 전에 저를 떠나신 바로 그분이었었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었어요. 제 손은 떨렸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었죠. 어머니께서는 놀람, 슬픔,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었어요. 긴 시간 침묵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자베스,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씀하시는 모든 단어마다 깊은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었고 제 안에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었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었죠. 이렇게 조용한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오랜 아픔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분과 마주하고 있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제 옆자리에 초대하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여러 해 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으셨던 사정을 설명해 주셨었어요. 어머니의 결정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 너무 힘든 세상으로부터 우리 둘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저는 화와 슬픔, 그리고 조금씩 이해하려는 작은 불꽃을 느끼며 귀 기울였었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가와서 힘들었었지만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하였었어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 주변의 카페 소음은 점점 멀어져 버린 듯 하였었어요. 어머니께서 옛 추억을 회상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었고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슬픔이 묻어나 있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따뜻함도 느껴졌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두려움과 혼란의 시절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었고 그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안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하였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과거와 미래 사이의 간극을 잇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단순한 업무 취재를 넘어 제 마음을 치유하는 여행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오랜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희망과 새로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었죠.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아름다움, 문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다정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국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언젠가는 꼭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 말씀들은 고난으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인한 사랑과 힘이 넘치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걸으며 우리 둘 다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었어요.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음을 깨달았었는데, 그곳은 현대의 경이로움과 옛 전통이 어우러져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었죠. 모든 놀라움과 감동적인 날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저는 새 친구분들과 어머니와 함께 도시를 걸으며 보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행복하면서도 약간 긴장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 하루가 가져다 줄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였었죠.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제 생각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었어요. 다시 민재님과 수진님을 만나 함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유명한 현대미술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었어요. 그 미술관은 밝고 깨끗하였으며 다채로운 그림과 조각품들로 가득 차 있었었죠. 한국의 예술이 옛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아름답게 혼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었고, 저는 복도에서 천천히 걸으며 눈길을 끄는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추어 감탄하였었어요. 한 작품 한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경이로움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었죠. 미술관을 나선 후 저희는 상점, 길거리 음식 가판대, 그리고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번화한 거리를 함께 걸었었어요. 음식 가판대에서는 매콤한 떡볶이, 구운 꼬치, 달콤한 간식에서 나는 맛있는 향이 풍겨왔었고, 거리는 웃음소리와 친근한 인사말로 가득하여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었죠. 낯선 사람들의 미소와 다정한 끄덕임이 이곳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정을 보여주고 있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어머니와 저는 작은 호수가 있는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하러 나갔었어요. 공원은 푸른 잔디, 만발한 꽃, 그리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높은 나무들로 평화롭게 꾸며져 있었었죠. 저는 어머니 옆 벤치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의 삶,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리워하시는 아름다운 문화의 여러 면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경청하며 예전의 아픈 감정이 서서히 이해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었죠. 그 고요한 순간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었어요. 이곳은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었고, 현대 기술과 고대 전통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었어요. 저는 전통 가옥이 현대적인 아파트와 나란히 있는 동네를 걸었었고, 신선한 채소와 수공예품을 파는 시장을 방문하였었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작은 학교도 들렀었어요. 어디를 가든 발전과 배려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었죠. 해가 저물자 저는 민재님과 수진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식 바비큐 전문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었어요. 식당은 아늑하고 따뜻한 불빛과 친절한 직원들로 가득하였었죠. 저희는 자리에 앉아 오늘의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었어요. 민재님께서는 도시에서 보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수진님께서는 미술관에서 본 아름다운 예술 사진들을 보여주셨으며,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마음과 개방성에 제 심장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었죠. 저녁 식사 후 저는 한강을 따라 조용히 산책하였었어요. 도시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늘한 밤바람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었죠. 이번 여행 동안 겪은 모든 일을 곱씹어 보았었는데, 많은 의심과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이해를 안고 떠나게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저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놀라운 기술을 보며 어머니와 다시 연결된 소중한 시간을 보냈었죠.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발전과 아름다움,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땅임을 깨달았었어요. 저는 앞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였었어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 각 나라, 제 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으며 이번 여행이 앞으로도 많은 멋진 모험의 시작임을 느끼고 있었었죠.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따뜻한 모험의 시작일 것임을 확신하였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